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평면상에서 변이, 속도, 가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런데 변이, 속도,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은 이미 물리학 1에서 공부했죠? 물리학 2에서 이것을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물리학 2의 역학은 2차원 역학입니다. 즉,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역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평면으로 좀 더 확장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개념은 변이입니다. 자, 변이를 정의하려면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위치 벡터라는 개념은 물리학 1에서는 못 들어봤죠? 자, 위치 벡터란 기준점으로부터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XY 평면상에서 오리가 걷고 있습니다. 점선은 오리가 이동한 경로입니다. 이때 오리가 이동한 경로 중 한 점을 P, 다른 한 점을 Q라고 정의할게요. 그렇다면 P점과 Q점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위치 벡터란 기준점으로부터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니까 기준점 O로부터 P를 나타내는 벡터는 이렇게 O에서 P까지 화살표를 쭉 연결하면 됩니다. 이 벡터를 우리는 R1 벡터라고 말할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Q를 나타내는 벡터도 기준점 O에서부터 Q까지 화살표를 긋고 우리는 R2라고 하겠습니다. 즉 O에서 P까지 위치 벡터는 R1이 되고 O에서 Q까지 위치 벡터는 R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변인데요. 변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치의 변화량을 변이라고 합니다. P에서 Q까지 이동하였을 때 변이는 이렇게 델타 R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델타 R이라는 벡터를 좀 더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1 벡터를 아래에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R2 벡터도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델타 R 벡터는 R1 벡터와 R2 벡터의 사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델타 R 벡터를 R1 벡터와 R2 벡터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벡터의 뺄셈, 삼각형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삼각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R1 벡터를 마이너스 R1 벡터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법은 벡터의 처음 시작점부터 마지막 끝점까지 연결하게 되니까 저 델타 R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델타 R 벡터는, 즉 변이는 R2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항상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중 벡터인 R2 벡터에서 처음 벡터인 R1 벡터를 뺐더니 위치의 변화량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속도입니다. 속도란 단위 시간당 변이를 말하며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v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r 벡터다 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등호가 있어요. 등호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좌변도 우변도 벡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다라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 속도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같습니다.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 속도란 총 변이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해볼게요. 자, 변이는 델타 R이죠. 지금 델타 R만큼 변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P와 Q를 통과할 때의 시각을 각각 T1, T2라고 하면 걸린 시간은 델타 T는 T2-T1만큼의 시간이 있겠죠. 자, 이때의 평균 속도 V는 델타 T분의 델타 R이니까 T2-T1분의 R2-R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간속도입니다. 순간속도란 특정 순간의 속도, 즉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 시간 간격을 0에 가깝게 잡고 속도를 계산한 것을 순간속도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봤어요. 자, 우리가 P점을 통과할 때 만약에 시간 간격을 0에 가깝게 잡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코앞
Q'까지밖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P'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Q를 통과할 때도 시간 간격을 0에 가깝게 잡게 되면 우리는 바로 코앞 Q'까지밖에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자, 이 P'과 Q'을 각각 위치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위치 벡터의 이름을 R1', R2'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P에서 P'까지, Q에서 Q'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변이가 생겼고, 그 변이를 이렇게 델타 R1, 그리고 걸린 시간을 델타 T1, Q에서 Q'은 델타 R2, 걸린 시간을 델타 T2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순간 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P에서의 순간 속도는 V1은 델타 T1분의 델타 R1이다. Q에서의 순간 속도는 V2는 델타 T2분의 델타 R2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향은 변이와 속도의 방향은 같으니까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V1 벡터와 V2 벡터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속도 변화량을 먼저 정의해야 되는데요. 속도 변화량은 속도가 V1에서 V2로 변화했을 때 속도의 변화량은 델타 V는 V2-V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량이기 때문에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그래서 나중 속도 V2 빼기 처음 속도 V1이 되겠죠. 자, 속도 변화량을 선생님이 한번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요. 마찬가지로 V1을 쭉 끌어다가 표현하고 V2도 아래로 쭉 끌어다가 표현하겠습니다. 자, 변화량은 이만큼이 변화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델타 V를 V1과 V2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각형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삼각형법을 이용하기 위해 이렇게 V1 벡터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게 되면 V2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V1 벡터를 하게 되면 델타 V 벡터, 즉 속도 변화량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다라는 것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다. 즉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를 화살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같게끔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가속도란 총 속도 변화량을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순간 가속도란 특정 지점에서의 가속도, 시간 간격이 0에 가깝게 잡았을 때의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면상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평면상의 운동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직선상의 운동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상의 운동은 우리가 물리학 1 때 배웠죠. 자,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던 직선상의 운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등속도 운동과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이 있었어요. 자, 등속도 운동이란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수평면 위에 물체가 V0로 가고 있어요. 그때 시각이 T0라고 합시다. 자, T0가 한 번 더 흘렀을 때 물체는 여전히 V0로 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도 물체는 계속 V0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물체의 빠르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시간 간격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모두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게 등속도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등속도 운동을 분석하려면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려면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처음 볼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속도가 특정한 V0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때 특정 시간을 T0라고 하게 되면 이 VT 그래프의 면적은 V0, T0가 돼서 즉 변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시간 변이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있던 물체의 지점을 기준점 원점이라고 잡으면 원점에서부터 일정한 빠르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원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죠. X축 증가량은 델타 T고 Y축 증가량은 델타 S이기 때문에 즉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S,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S는 VT,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것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변이를 의미하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 이것도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자, 그런데 1차원상의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는 점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게 되겠죠. 자, 다른 경우는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면 물체는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정지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직선상에서의 가속도 운동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물체의 운동도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를 그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양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특정 시간을 t라고 할게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특정 가속도 a로 쭉 유지가 됩니다. 이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a 곱하기 t가 되고 즉 속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VT 그래프인데요. 자,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속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초속도가 있고 속도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즉 시간당 속도 변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는 V0에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정 시각의 속도를 V라고 하고 그 시각을 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때 V0와 V 사이의 간격은 델타 V 속도 변화량이죠. 이 속도 변화량과 시간 변화량을 이용하면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해보면 아래 사각형의 면적은 V0t,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데요. 이 총 면적은 바로 변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변이 시간 그래프입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니까 속도가 처음에는 느렸으니까 변이가 별로 증가하지 않다가 나중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변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렇게 2차 함수의 꼴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변이시간 그래프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 평균 기울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V는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다.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두 번째,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다.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 식은 문제 상황에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식이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t로 연계하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이다.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등가속도식 3개, 그리고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를,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변이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거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 그리라고 했죠? 그쵸? VT 그래프 그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VT 그래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변이와 가속도 그리고 속도까지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땐 항상 VT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 평면상에서 진행되려면 간단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V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도가 V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즉, V는 플러스 X방향, A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요. 그럼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네, 아까 봤듯이 물체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정지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한 축 상에서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V로 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해볼게요. 즉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X고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X인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물체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즉 이번 운동도 같은 축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축이 같을 경우에는 물체는 직선상에서밖에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체가 아까와 같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앞과 뒤가 아닌 살짝 사선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체는 앞쪽으로도 조금 가속되고 위쪽으로도 가속되니까 직선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꺾이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물체는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즉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축이 다를 경우에는 물체는 평면상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면상의 운동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속도 벡터를 선생님이 여기다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벡터도 크게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속도 벡터를 가속도 벡터와 나란한 방향과 가속도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속도 벡터와 나란한 속도 벡터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가속도 벡터와 수직인 속도 벡터는 가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즉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속도의 가속도와 나란한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을, 처음 속도와 가속도와 수직한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과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두 개를 합쳐놓은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XY 평면상에 물체가 V0로 가고 있습니다. X축과 Y축 성분을 둘 다 가지고 있죠. 이 속도에 X 성분을 V0X, Y 성분을 V0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속도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해요. 자, 그럼 물체는 어떠한 운동을 하게 될까요? 물체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앞쪽으로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체가 진행하게 되죠. 즉 X축 상에서는 가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V0X가 계속 유지되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Y축 상에서는 가속도에 영향을 받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즉 X축은 등속도 운동이고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등속도 운동은 우리가 직선상에서의 등속도 운동에서 공부했던 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즉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랑 같습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X축 변이는 S는 VT 식을 써서 X는 V0X T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Y축도 똑같습니다. Y축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공식 VY는 V0Y 플러스 AT다. 그리고 변이는 Y는 V0Y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등속도 운동과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합쳐놓은 거다.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라는 것 인지하고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